그 어렵다던 법원 경매 실력을 단기간에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누구나 바랐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목표. 최단기간 최대 효과. 단기 속성 몰입 기숙 형태의 법원 경매 스파르타 교육 스파레쥬. 국내 최초로 대한공경매사협회와 도기안이 만들었습니다. 권리 분석을 완벽히 터득하는 시간 1박 2일. 권리 분석 법률과 판례를 배우는 시간 1박 2일. 명도 원리를 깨닫고 명도 화법과 요령을 터득하는 시간 1박 2일. 입찰 물건을 검색하고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1박 2일. 경매 컨설팅을 직업으로 완벽히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4박 5일. 평균 4개월 걸리던 PT 과정을 완벽히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 6박 7일.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새롭게 시도하는 법원경매 스파르타 교육 스파레쥬. 모든 경매인들의 꿈, 최단 기간에 최대 효과를 실현합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읽어볼게요. 원시적 부동산 하자에 대한 판별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불을 켜는 게 낫겠다. 안 보여요.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매 응찰 시 원시적으로 공시에 오류가 있는 위반 건축물의 조건 이래놨네요. 이거는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해 잘 안 되죠? 그 건폐, 그러니까 네. 그 건축물 대장상에 네. 건폐율이라든가 이제 대지권 그렇죠. 용적률 뭐 이렇게 있네요. 사선 제한 이런 거. 그 건폐율이 이제 60% 미만 지역이긴 한데 59.81로 이제 예를 들어서 59.81로 이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애초부터 저는 이제 이게 건축물 대장상이라는 등재가 돼 있고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승인을 거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미 사용 승인 받기 전 처음부터 이 건물은 건폐율을 초과했던 건물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혹시 서류가 잘못 신고돼서 네. 정상인 물건으로 신고가 되고 등재가 됐는데 저는 아니요. 사용 승인하고 나서 이게 네. 증축이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 건물이. 네네.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이제 등재가 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축가 담당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처음 질 때부터 그러니까 사용 승인 이전부터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감리나 시공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미 이거는 건폐율이 초과돼서 건물을 지은 거다. 증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위반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건축물이 이미 위반 건축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위반 건축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뭐냐고요. 자 애초부터 그러니까 어떤 통상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위반성을 나타내는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설계를 위반한 거네요, 그죠? 근데도 건축 허가도 되고 사용 승인도 됐단 말씀이죠. 그렇지만 위반은 적발은 그럼 나중에 됐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위반성이 되어 있어요, 자 건물이. 그런데 근데 그런 위법성을 네. 다른 이제 주택들도 있겠지만 그런 위법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네. 원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혹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의 위반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위반성을 어떤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위반성을 검토를 해야 될지. 네. 다가구 주택 경매를 제가 응찰하고자 할 때 그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집을 매매를 해보셨어요, 혹시? 네. 그때 뭐라고 나오죠? 사용 확인 설명서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또는 계약서에. 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확인하고 매수. 요렇게. 예. 현 상황 그대로. 현 상황. 자, 누수든 금이 갈라졌든 눈을 보셨죠? 예. 현 상황 그대로.
근데 이거는 이제 경매. 요것도 똑같은 거. 경매도 매수로 봅니다. 예, 경매도 매매로 법적으로 평가를 해요. 경매도. 공매도. 국가가 개입했죠. 국가가 중개를 한 거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죠? 사적인 거래죠. 사적인 거래.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책임을 물죠? 등기부가 잘못되어 있을 때 책임 물고, 또 집에 금이 안 갔다고 해놓고 누수요. 가면은, 또는 누수가 없다 해놓고 있는 경우에 중개사한테도 따지지만 누구한테도 따지죠? 전주인한테 따지지. 이렇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고 중개사가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인수, 이렇게 설명 받았음, 뭐 이런 표현, 그런 걸 하죠. 자, 중고차도 똑같이 하죠. 설명을 듣고 그대로 인수. 예. 그러니까 경매에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놓으면 그만인 것이지, 그죠? 건축물 대장 공부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놓으면 그냥 그 법원의 책임은 빠지는 거고요. 그럼 누구 책임을 지냐면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법적인 문제로 평가를 해요. 경매 공매도 안 그런 줄 아셨어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도 그냥 매매입니다. 매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경락자 이랬지만 요즘은 매수자, 그죠? 그다음 최고가 낙찰자가 최고가 매수인, 이런 식으로 즉 매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반성 부분은 여러분들이 낙찰 받을 당시에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있으면 그냥 믿고 가는 거고, 그대로. 지금처럼 여기 질문이 대충 이렇게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가짜로 사용 승인 받아서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위반성이 낙찰되면 그 어떻게 되냐?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굳이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금을 내기 전이면 대금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사문화된 수밖에 없는 게, 통상 잔금 치르고 그런 문제를 발견하죠. 근데 권리가 아니라 물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시에 권리도 물건 하자죠. 예, 권리도 하자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의 위반성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리스크를 인수하는 거고, 깨끗한 걸 샀는데 나중에 들킨 거야. 그러니까 그죠, 없다고 평가해서 나중에 생겼어.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질 놈이 없죠. 법원한테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니까, 야, 나는 중개만 섰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주인한테, 집 날린 놈한테 가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 야, 내 집 날라갔는데 네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대금을 받아간 놈들한테,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난 돈 다 받아서 써버렸는데? 라고 할 거고. 이게 굳이 구멍이라면 구멍이죠. 만약에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위반 건축물 되면 어떡해요? 근데 그럴 일이 통상 없는 게, 여러분들이 사는 게 다 중고집이야, 중고집.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반성은 조기에 검색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찰 받을 때는 그나마 리스크가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건 분양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골 때리겠네. 그죠? 집을 샀는데 분양도 받았어요. 또는 분양받은 지 1, 2년 된 집을 샀어요. 깨끗하게. 좋다고 샀는데 만약에 금방 똑같은 위반 건축물이 되면 미쳐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통상 오래된 걸 낙찰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이 과연 생길까라고 물음표를 달면 안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다. 이렇게. 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 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